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져 있는 윤리적인 부분들부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서 비례해서 구매자들에게 공정할 수 있는 가격을 윤리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 이에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비례의 법칙, 공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례 법칙, 제품이 가지는 가격 수준은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혜택과 비례해야 된다. 공정의 원칙, 고객에 따라서 가격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더 비싸게, 누구에겐 더 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급자에 따라서 대금 지불 조건이 달라서도 안 된다. 자, 시장 상황과 가격 간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우리 공급이 많을 때, 공급이 과잉일 때, 원가 이하로 덤핑하거나 부당 경쟁을 요구해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공급자가 과점일 때, 제품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해가지고 비가격 경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들. 자, 또 비차별 제품, 고가 정책으로 고품질 인상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차별 가격, 동일 제품이라도 고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 추구 목표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오염 등을 통해서 사회 간접 비용을 무시해서 원가를 낮추는 행위. 그럼 이유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오염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자, 경영자의 윤리관이 부족한 경우들,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와 이제 자주 접촉을 해서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들, 가격 담합. 윤리 준칙이 없을 때에는 또 구매자를 속일 가능성 또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가격이에요. 그러나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는 낮은 가격으로서 경쟁 기업과의 상호 통상 간의 문제들. 그래서 이제 WTO라고 하는 이 국제무역기구에서 미국이 항상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반덤핑. 왜?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들은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어떤 세제 혜택이라던가 어떤 이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낮추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미국 측에서 항상 제시를 하고 있고 WTO에 제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과거의 자료인데 칸초 500원이었다면 47g 47g이죠? 그런데 82g 우리가 1000원이 되려면은 몇 g이 돼야 되죠? 94g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000원이 되면은 우리 94g보다 한 100g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가격은 높아졌으나 실제 내용물은 줄어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의 어떤 그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배로 늘어나서 이거 자세히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이제 제품의 뭐 그람당 가격,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스낵이라든지 뭐 라면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그람당 가격으로 이제 잘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비자가 똑똑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또 가격
관련돼서 할인, 대형 할인점들, 또 이제 뭐 백화점들, 이제 뭐 사기 세일과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박앤 세일, 뭐 봄철 박앤 세일, 뭐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겨울철 박앤 세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일 상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의 한마디로 10,000원짜리의 제품이었다면요. 이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의 10,000원짜리 제품을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세일이다. 근데 그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든지 이곳에 가가지고 싸게 만들어 온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기획 제품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획 제품이다 하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 어떠한가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7,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게 세일이냐? 아니죠. 원가를 낮춘 것이기 때문에 가격 설정은 어떻게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다라면은 5,000원에는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가격 광고 윤리적인 문제들, 이제 특별 가격 광고다 해가지고 이래 이제 뭐 한마디로 이런 이제 과거에 이제 컴퓨터인데 컴퓨터의 가격을 이렇게 해서 가장 싼 광고로 소비자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유혹했을까? 자,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아이고 색깔이 왜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자그마하게 표시해놨죠. 모니터 별매. 그러면 얼마일까요? 뭐 150만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현혹할 수 있다는 거죠.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칙을 지켜야 돼. 가격을 명확히 명시를 하자. 그리고 지불 금액이 제품의 가치와 욕구의 수준에 일치를 해야 되고 소비자 권장 가격의 소비 인수들을 배격을 해야 되고 제품의 품질과 용량 변화는 가격의 변화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제품의 품질과 용량의 변화는요, 가격의 변화와 일치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유통. 자, 우리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윤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에는 이제 생산자와 중간상이 있고요.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제품을 획득하는 시기와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유통 관련한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 경쟁이 이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스템적인 어떤 경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제조업체 위주로 유통 시스템들을 운영을 했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요, 대형 백화점, 뭐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 할인점 등 상업자본의 급성장으로 유통 경로가 구조적인 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도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윤리적인 부분들. 생산자의 직매점과 대리점이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누가? 생산자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유통 경로를. 그래서 또 다음으로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 또 공정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식별하기 쉬운 이제 유통기간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식품류에. 그래서 독점 규제 및 이제 공정거래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을 금지하고 기업 결합을 제한하고 경제력을 집중을 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마디로 공정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 회사가 거대한 시장에서의 점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 담합을 하거나 함으로써 공동적으로 그 시장에 대응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불법적인 어떤 이제 카르텔과 같은 형태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공정거래 제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식품류에 이제 잘 나타나 있잖아요. 유통기한. 그래서 제조 일자부터 이제 며칠까지 해서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거래제도, 그래서 1980년 입법이 되었고요. 2002년에 개정이 되어진 사안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거절, 차별적인 취급, 경쟁자를 배제한다던가, 고객을 부당 유인한다던가, 거래를 강요한다던가, 우월주의를 남용을 한다던가, 조건부로 거래한다던가, 그리고 사업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자금 지원을 하는 행위들, 또 자산, 인력 지원하는 행위들, 이것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한 예로 이제 포스코의 이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데요. 2004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항목을 보면요, 최고 경제의 자율 준수 의지와 방침을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이제 윤리 규범을 이제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요. 자율 준수 관리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 이실에 경영기획 2실에 담당 임원을 이사회에 이제 선임을 하고요. 자율 준수 편람을 해서 제작 배포를 했고요. 96년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서울, 포항, 광양 3개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사이버 등을 통한 임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법 위반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전에 이러한 이제 윤리 규범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 이제 제재 조항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EDMS에 의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들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거쳐서 13개 유관 부서장의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정비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포스코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소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매.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발생하냐? 상품을 선정하고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납품업체와 구매 계약하는 과정, 매장 면적을 배정하는 과정, 또 소매점이 세일 가격 광고하는 과정, 할인율을 결정하는 과정들. 예전에 이제 롯데백화점 납품 입점 업체에게 자사의 이제 카드 회원을 이제 모집을 강요했었던 이런 것들. 이제 롯데백화점에 이제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카드사들과 이제 제휴사를 맺어가지고 이 카드를 회원들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행위들이 과거에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이제 많았었던 하나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지금은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사라졌죠. 한국 까르푸 납품사에게 이제 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이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까르푸, 이 프랑스 회사인데, 까르푸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쓰지 않고 프랑스 본사로 대부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여기 분개를 해가지고 까르푸 불매운동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일어났고, 까르푸는 이랜드 계열 회사로 이제 매각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홈플러스로 다시 인수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현재 이제 양강구도죠. 대부분 이제 롯데마트도 이제 조금 밀리게 되어졌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그중에서 이제 이마트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이제 소매 대형 유통점의 어떤 이제 모습이죠. 자, 유통의 윤리에 있어서 이제 구매 관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매점의 이제 거래 과정에서 윤리 관련 문제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나 공급자가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게 하거나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연계해서 독점 거래 결정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중간상에 대해 또는
중간상이 소비자에 대해 강매를 하는 행위 역시 비윤리적인 거란 얘기죠. 예를 들면 건강식품 유통업체가 노인들을 상대로 관광을 미끼로 현혹성 상품을 강매한다거나 부동산이나 콘도 회사 등이 강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속과 다른 선물을 주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 하나 이제 예가 삼성전자 이제 구매 전략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제 구매 윤리 헌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구매인은 회사 이익 창출 최일선에선 선봉자로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지키겠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행동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령에 대해서 우리는 회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 내에서 성실하고 공정히 행동하며 제도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상생의 원칙하에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상도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협력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소통한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구매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구매 부분의 선도자로서 사명감을 갖도록 항상 노력한다. 이게 정말 삼성전자에서의 구매윤리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아요? 협력회사들을 통해서 각종 제품들을 이제 부품들을 구매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들에 대한 구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기업들과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매윤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유통 경로의 이제 윤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해 관계자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한 유통 경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유통 경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오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소비자,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유통 경로의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넓게 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업사원, 판매원의 윤리라고 하는 측면이죠. 영업사원은 고객과 이제 기업을 인적으로 연결을 하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판매원이죠.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비자를 접점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이제 윤리적인 부분,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어지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영업사원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기업의 윤리 수준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사원의 이제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영업사원은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영업사원이 단기적으로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진실된 정보를 숨기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거래업체 담당자를 지나치게 접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매원들, 영업사원들의 행동은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부분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영업사원들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는 판매원 행동 강령을 제정을 하고 판매원에게 준수를 시키도록 인식을 시킵니다. 인식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경영의 이 기능들 중에서 마케팅을 제외한 부분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와의 관계, 곧 기업의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과 항상 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정상적 판매 활동으로 가능한 판매원이 판매량 목표를 설정을 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직면했을 때 본사에 연락하고 상의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견했을 때는 예방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광고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광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의 관점, 광고에 대한 찬성. 객관적 정보만으로 제공하는 신문과 소비자 정보지와는 광고는 다르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자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를 한다. 반면에 광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있는 것 같고 과장되어졌다. 또 어린이에게 나쁘지 않냐. 사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도 있다. 광고 공해와 자원 낭비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광고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런 이제 광고의 윤리성 판단을 하는 기준들은 이제 공리적인 측면과 의무론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제품 소비를 촉진한 효과가 있다. 이게 사회적 비용보다 제품을 소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이 향상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광고 홍보의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점차 중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의 영향, 광고 내용상의 문제, 광고주의 문제, 그리고 이제 광고 매체 등 4가지 영역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지된 광고라든지 허위 과장 광고를 보시면은 이런 유형들이에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공하는 경우, 제조회사나 제품의 이제 사실을 이제 판매업자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특허 출원만 하고 특허 보면 획득이라고 하는 경우, 이거 많죠,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사실과 다른 광고. 특허 내용이 이제 생산 방법. 요거 이제 ISO 9000. ISO 9000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방법 매뉴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특정 부분에 한정된 사실을 전체를 확대하는 경우들. 설계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 시공 부분에서 수상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이제 많이 있고, 실제와 이제 차이 나는 경우. 이제 외국 기관이 구매한 사실을 세계 정상급 제품인 양, 그리고 상위 품격을 높여서 광고를 한다거나, 특정 수상 분야를 명기하지 않고 세계 제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 수상 기간 등 기간, 그리고 이제 기간 만료 특허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베타성을 띤 절대적인 이제 표현을 쓴 경우들. 한마디로 세계 최초 인증 획득, 국내 특허임에도 국제 특허 획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이제 금연 광고를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근데 이제 아이의 등을 마치 이제 잿더리 삼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이제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정적인 광고,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정말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이제 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또 광고 윤리에 이제 위배되는 광고들, 제시된 정보가 실제와 다른 광고. 이거 이제 코카콜라에서 이제 나온 이제 과거에 이제 수돗물인데, 이제 수돗물은 순수하냐? 수돗물은 순수하냐?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과장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 이제 이거이죠. 볼가리스, 남양유.
이게 과거에도 유산균 음료가 바로 이제 장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광고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되어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광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지금 남영유업 그 대표 이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들 세종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여기들 이제 영업 정지와 연구소의 이제 뭐 자료들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는 정도까지 가는 등 사회적인 파장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 사실을 이제 생략하는 광고들, 이렇게 이제 뭐, 과거 이제 뭐, 햄버거. 뭐, 요즘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땡. 칼로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칼로리. 근데 칼로리 표시가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중요한 사실들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이거죠. 하나 더 추가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햄버거가 있으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를 직접 사면 작아요. 이건 어떤가?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저 실제의 모습과 내가 받아본 실제의 제품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것은 교환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품의 유일성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과거에 이제 여기 바카스 F 같은 경우에 이것도 바카스 F는 약국에서 팔고 바카스 D인가요? 바카스 D는 일반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우린 함량이 달라요. 그거는 약국에서 파는 거하고 일반 그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타우린 1000ml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제품의 이제 유일성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광고들도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허위 과장 광고. 우루사 뭡니까 이제. 지금 요즘 이런 광고가 안 나왔지만 과거에는 이런 걸 썼었어요. 이제 곰이 이제 가슴을 이제 양손으로 뚱뚱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꼭 이 곰의 웅담을 사용하는 것 같은 어떤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이 애매했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비교 광고를 한 거입니다. 이제 외산 분유, 요 분유를 이제 먹이면 바보냐. 이것도 어디에도 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이런 이제 광고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자사의 제품 또는 뭐 국산품을 이용하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비교를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되어졌었던 이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허위 과장 광고들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인 규제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광고인 집단이나 기업, 단체, 미디어에 의해서 광고를 규제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자 이런 의미죠. 이에 또 하나는 소비자에 의해서 광고를 규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소비자가 스스로 이런 이제 허위 과장 광고들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인 사회적인 어떤 참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광고 대행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는 어떤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실의 법칙. 광고에서의 주장은 진실되어야 된다. 대변의 법칙.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 광고주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광고 대행사의 윤리성 여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광고주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할 때에는 철저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국의 광고 매체의 윤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응하고
진실된 광고, 사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광고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광고 윤리 강령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좋은 광고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SK텔레콤에서 있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어떤 이제 광고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아름다웠었던 이제 모습을 가졌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철이 없다면 어떠세요? 여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핸들이 없잖아요, 그죠? 철이 없다면 자전거를 살 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광고. 자, 이것이 이제 국제상공회에서 이제 광고 실천 강령입니다. 1997년에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인터넷 마케팅 광고에 따른 우리 이제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한국광고업협회에서의 광고윤리 강령. 그래서 광고는 이제 국가 경제나 이제 발전, 그리고 이제 국민의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진실되고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진실되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윤리 관련 규정들을 준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다 나은 어떤 이제 웰페어 복지 증진에 따라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광고주 협회의 이제 광고주 윤리 강령 있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이제 기업 윤리 인식의 증가를 통해서 기업은 이익 목적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들을 합니다. 자, 고객을 위해서 가야지만 소비자의 기업 윤리 인식의 증가는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런 이제 단기 이익 목적의 마케팅 활동보다 이제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장기적인 기업의 활동으로 계속 기업의 형태로 가야지만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시장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이제 이번 주 토론 문제입니다. 윤리적 소비, 패션계의 이제 새 유행.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하는 이제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껍질로 짠 이제 카디건,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의식 있는 소비 운동, 고릴라 커피, 비닐봉지가 아닌 요즘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시죠, 그렇죠? 또 친환경 마크 또는 공정무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마크 있는 환경 마크, 특히 이제 뭐 세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요, 환경 마크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의미들에서 이제 사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국내 해외에서 이제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 정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이나 윤리적 소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윤리적이나 비윤리적으로 이용한 기업이나 개인들의 사례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친환경이나 윤리적 소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상업적으로. 이것은 비윤리적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으로 이용한 기업이 있다면은 이런 사례가 있을까? 한번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이제 1교시를 이제 수업을 진행을 좀 더 많이 하고 2교시를 좀 짧게 하면서 그 좀 1교시 텀과 2교시 텀을 이용하셔가지고 사례 이제 토론을 하나를 해결을 하시는 걸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